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n분의 1 미래의 아파트 가격 n은 자연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보면 유튜브를 보면 부동산 주택을 주로 특히나 아파트를 주로 방송을 하는데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폭락론자가 있고 주택은 우상향이다. 계속 오른다. 요런 부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폭락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에는 저점 매수를 위해서 지금 방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저도 인정은 하지만, 이런 시각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부동산 보는 눈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자체는 땅이고 땅은 우상향하는 것이 맞겠으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대한민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가격이 지금 대비 n분의 1이다. n은 자연수니까 1, 2, 3, 4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운이 좋으면 지금의 가격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저 배팅 미친 사람이다. 나 안 듣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뻔한 상승론자들 이야기를 계속 들어봤자 그것은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그냥 안도의 마음 그리고 박수치는 거죠. 사이비 종교에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이런 것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좀 접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뻔한 내용들 그렇게 들어보는 것보다는 저의 시각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자, 1번 대한민국 특수성. 자, 과거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인 재산세가 1%도 안 되었지요. 지금 또 0.4% 선진국 대비 굉장히 저렴한 재산세입니다.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를 짓는 텍사스 주만 하더라도 실질적인 재산세가 3%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신에 텍사스는 법인세 개인소득세가 거의 없지요. 그런 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주도 2번 실질적인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없음. 자, 이게 불과 1, 2년 전까지 일입니다. 신성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엄청 매기는데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아 왔다는 것은 이건 정치권의 부패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사실. 자, 3번,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만 갚는 엄청나게 이상한 형태의 대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리금 상환이 기본이죠. 그리고 전세제도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엄청난 규모의 숨겨진 대출로 인한 레버리지지요. 이렇게 정치권의 부패 때문이라고 보는데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의 천국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 속에는 이런 게 있죠. 결국에는 아파트는 오른다. 이게 다 정치권에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더는 안 될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특수성, 그 결과로서 지금 현재 보면 자산하면 거의 부동산이죠. 특히나 못 사는 사람들일수록 재산이 그냥 부동산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택 버핏 지수 이걸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PIR도 굉장히 높고 이것은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뭐 80% 이상이 부동산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2배에서 3배 정도 한 5년 만에 두세 배 오른 부동산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면에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피 지수가 부동산만큼 올랐으면 10,000포인트 이상 가야 정상인 건데 지금 3,000 조금 넘었는데 거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자산 시장의 왜곡이 엄청나게 심한 상황입니다. 다 정치권에서 만든 거죠. 내수를 아파트로 부양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예전에 토건족 욕하던 이번 정부까지도 더 심하게 아파트로 그냥 내수를 부양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되었는데 문제죠 이게. 자, 이번 의식주가 문제가 생기면 폭동 또는 출산 포기 둘 중에 하나인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나 의식주 다 문제가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그 먹는 데서 문제가 굉장히 컸었죠. 쌀값이 뭐 폭등하고 그래서 뭐 잘 아시는 임꺽정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먹는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고 조선시대에는 피임을 또 할 수가 없었죠. 방법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 사람들이 신사적으로 또 변했고 교육 수준도 높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인구 절벽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죠. 우리가 일본 욕을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 폭등을 해서 그로 인해서 폭락하면서 잃어버린 30년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인구가 절벽이 왔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이 생긴 거죠. 인구 절벽만 오지 않았으면 일본 같은 경우에 폭등 후에 부동산 폭락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또 폭등을 아마 했을 겁니다. 인구만 받쳐줬다면. 그런데 인구 절벽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생겼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가 일본을 비웃고 있지만 일본의 출산율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인구 절벽을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지요. 자, 1번 후진국으로 회귀. 주택 가격이 뭐 계속 폭등하고 돈 가치가 폭락하고 원화 디폴트 되고 화폐가 바뀌는 아주 큰 난리가 나야지 아마 후진국으로 회귀가 될 것 같은데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이고 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하니까 이 지경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아마도 지금 현명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조금 의견을 모아서 OECD 수준의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방향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이제 내수를 부동산으로 떠받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지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정상적인 어떤 자산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동산하고 금융자산하고 1대1 수준 정도 그 정도까지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식 가격은 상향하는
상향하고 주택 가격은 하향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주식 가격이 상향한다는 것은 고용이 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주택에 대한 수요도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지금은 주식 가격은 그대로인데 그리고 1인당 GDP도 뭐 좀 나아진 것 거의 없는데 주택 가격만 올라가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금의 인구 절벽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자, 대한민국 생존하려면 4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실질적인 재산세, 매매가 대비 1%에서 한 3% 정도 이렇게 재산세를 매겨서 선진국과 같이 주택을 투자 메리트가 별로 없는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지 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서 나라가 좀 긍정적인 경제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 절벽도 막고. 자, 그리고 주택 임대소득세 관리를 철저히 하면 주택 투자해서 월세 받아도 재미없구나. 이렇게 되면 주택 가격이 안정되겠지요. 자, 그리고 건전한 대출 구조, 원리금 상환하게 하고 전세를 철폐하면 이제 레버리지가 줄어들어서 그 부동산이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있는 사람 때려잡자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인구 절벽을 막아서 우리 대한민국을 생존시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인구 절벽이 와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다른 모든 자산들이 다 폭락하는 그 경우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가 지금 일본 비웃듯이 나중에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이 한국을 비웃겠죠. 한국은 같다고. 자, 그런 뼈아픈 일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부동산을 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3번 정상화된 대한민국 주택시장. 간단하게 보면 당초 지금 수준이죠. 지금 주택 가격이 20억인데 임대료는 1년에 3,600만원, 재산세는 800만원. 그래서 임대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1.4%. 말이 안 되죠, 사실. 자, 변경은 임대료와 재산세는 똑같고 주택 가격만 5억이 되는 겁니다. 20억에서 5억이 되면 그러면 재산세가 800만원 똑같지만 재산세율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도 똑같지만 임대 수익률은 5.6% 좋아지는 거죠. 이게 맞는 것입니다, 사실. 재건축 호재가 없는 아파트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다시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생돈 내고 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임대 수익률이 한 5.6% 정도 나와서 이 5.6% 중에서 2, 3%는 나중에 주택을 다시 짓는 비용으로 써야 되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맞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1, 2, 3 정상화된 대한민국 주택시장까지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상황상 인구 절벽 때문에 지금 기존의 추세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요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목에서 n분의 1 미래의 아파트 가격, 이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가 실제로 어떤 것이다 이걸 깨닫는 순간이 오면 n분의 1 그때 실현이 될 겁니다. 그때는 좋은 지역은 n이 2가 될 것이고 정말 운 나쁜 지역은 저쪽 변두리 지역들은 이게 10, 11, 12 거의 가치가 0으로 수렴하는 데도 생길 겁니다. 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자, 4번 아파트의 실상. 자, 1번 임대 수익률이 너무 낮다. 자, 재건축 호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파트를 다시 지으려면 임대 수익률이 당연히 6%, 7% 이렇게 높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낮죠.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번 건물 가격이 높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준공 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맞겠죠. 거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강남이나 한남 이렇게 좋은 지역들에서 땅값이 그런 지역들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강남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아파트, 한남에 위치 좋은 아파트, 그런 것들은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건물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땅값이 그보다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를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아닌 대부분의 지역은 그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짓고 나면 건물 가격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반영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 것이지요. 이게 와닿지 않으신다면 3번을 보면 됩니다. 자, 용적률 한계까지 지은 아파트는 문제야. 자, 나중에 이제 재건축 호재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폐기물이 되는 건물과 공유 지분의 아주 작은 땅만 남는 것이 아파트인데 그런데 이 실상을 모르고 계속 아파트는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조금 오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장에서는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와 재건축 호재가 없는 아파트가 호재가 있는 아파트와 없는 아파트가 혼재해서 있기 때문에 옆쪽에 있는 그 주공 아파트들 재건축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재건축도 빨리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거죠. 구축 아파트들 용적률 다 채워먹은 그런 재건축 호재가 없는 아파트들까지도 이제 같이 뛰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공유 지분 작은 땅만 남았을 때 그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거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실패를 할 것이고 굉장히 소수가 성공을 할 것인데 그만큼 이 나중에 이 아파트들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최근에 아파트 고점 논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마 좀 떨어지면 또 저점 매수 기회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아파트 가격은 n분의 1이다.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제 말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이 아닌 이상 단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래의 아파트 가격이 n분의 1이라는 그 논리, 제가 말씀드린 그 논리를 제대로 파악하시는 분은 그 이상으로 부동산 투자로 엄청난 이익을 맛볼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내공을 쌓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보증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열려 있어야지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뻔한 이야기들, 뻔하게 좋은 이야기만 듣고 박수치는 그런 사람들은 큰 이익을 절대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이 있다, 요 정도를 생각하시고, 저 또한 다양한 사람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항상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 또한 뭐 제가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대한민국의 그 지금 상황상, 그리고 그 아파트가 실제는 별로 좋은 어떤 물건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부동산에서 좀 열등제인데, 건설회사, 시행사 지나치게 지금 부풀려 놔서 많은 사람들이 착시 현상에 빠져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 가격을 일단 n분의 1로 봅니다. 아무튼 저의 그 미천한 시각을 한번 생각은 해봐 주시고, 거기서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 가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